자, 부족사회 이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애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협상 테이블이에요. 교환 가치를 가지는 게 서로 윈윈하는 법을 배우는 게 연애인 거예요. 진짜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꺼내놓지 않고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들여다보려고, 나를 좋아하는지만 생각을 하지 자기가 원하는 걸 패를 안 꺼내. 그러면 협상이 안 되잖아요. 나를 좋아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교환 가치가 생겨야 되는데, 자기 패 숨겨놓고 맞춰봐라, 내가 뭐 어떤 마음이 있게, 아니면 너의 마음은 어때? 그런 이상한 형태의 협상 테이블에서 있다 이거야. 연애를 떠나서 인간관계가 자체가 협상이에요. 기본이에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커뮤니케이션 길어지면 그 사람이랑 스트레스 받아서 대화 안 하려고 하죠. 빨리 자기가 원하는 걸 꺼내놓고 서로 윈윈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알고, 그 다음에는 남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들 혹은 남자들과 대화하고 남자들을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때요? 내가 얻지도 못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말해? 아, 그거는 안 돼 라는 걸 학습한 사람이 99%.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걸 못해요. 계속 간보는 행동만 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여성, 남성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꼭 이성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오늘 뭘 하면 행복할까? 고민하고 그게 철학적으로 변해야 돼. 나는 항상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나는 이런 걸 했을 때 행복을 느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같이 해야 발전적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대부분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여자랑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섹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스타터 과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장기 연애가 안 돼, 그렇게는. 그건 당연한 거고,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섹스라는 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갈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데이트가 즐거웠다면 더 같이 있고 싶다고 생각하고 잠자리도 할 수 있는 거지, 잠자리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정서적인 부분도 당연히 남자들이 다 해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언젠가 나이가 들면 성관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도 늙고요, 성식기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관점은 아무래도 정서적인 부분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즐겁나? 혹은 유머 코드라도 잘 맞는다던가, 대화 코드라도 잘 맞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행동하고 아쉬워할 것 같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아쉬워할 것 같다면 행동하지 마세요. 참으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인간은 원래부터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옳은 선택은 못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최선이었다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려면 408화를 보고 명상을 통해서 내면세계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 배워볼 거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여자들에게 물어봐도 스스로 뭘 원하는지 잘 모를 거고요, 남자들에게 물어봐도 자기가 스스로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남자들 표면적으로 얘기하겠죠. 섹스, 그죠? 근데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프레임 강의는 장기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원나잇 할 거면 스타터 과정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거였으면 모든 남자들이 매춘으로 해가지고 다 얻을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매춘으로 해서 얻는 성을 최고라고 선택하지 않아요. 매춘으로 했다? 그러면 그 남자는 행복할까? 현타 오죠. 예쁜 여자랑 섹스하면 뭐 좋은 거 아니냐? 안 그래. 남자들 또한 정서적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여자들의 큰 가슴이라던가 큰 히프짝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선이 돌아갈 뿐이지, 사실은 이 사람들도 장기 연애를 하는 관점에서는 정서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로에 나오는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여자를 찾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이제 연애라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인 사고잖아. 남자가 왜 큰 가슴의 여자에게 시선이 사로잡히는가? 남자들 스스로도 왜 그런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말로는 착한 성격의 여자를 원한다라는 남자들도
가슴 크고 얼굴이 예쁜 여자들에게 사죽을 못 쓰고 난리가 나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자신에게 잘해주는 남자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본능적으로 나쁜 남자들에게 끌리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되는 게 부족사회 이론이야. 본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으로 나뉜다. 자, 본능이라는 거는 인간이 생후 학습을 통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저절로 하는 행동을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기를 먹는 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서 냄새나는 대로 가는 것처럼 그런 걸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건 식욕, 배설욕, 수면욕. 다만 우리가 연애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뭔지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번식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만 되면 해결이 된다. 번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종 자체가 전멸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식이라는 게 현대에 살아남은 종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세상에서 우세종이 된 뭐 인간이라던가 뭐 다른 동물들이 그러면 걔네들은 생존 본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도 번식을 우월하게 잘하는 종이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한다. 공룡이 멸종한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 살면 인간들이 좋을 것 같아도 오래 사는 종들은 환경에 빨리 적응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기같이 막 빨리 죽고 빨리 태어나고 이런 애들은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들이 빨리빨리 태어나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기가 빨라서 그 공룡 시대에서 다 환경이 변했을 때 그 큰 동물들은 다 멸종하고 작은 동물들이 살아남는 거죠. 동물들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유전자를 전달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암컷들이 우리 종들이 멸종당하지 않게 내가 뭔가 우월한 유전자랑 짝을 맺어야겠다라고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어떤 본능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수컷들에게 어떤 끌림을 느끼는 것 뿐이죠. 그게 본능이죠.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떤 남자들에게 끌림을 느끼는지.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게 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힘세고 잘생기고 즉 태어날 때부터 우월한 유전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월한 유전자, 우성 이런 게 정해져 있다면 여자들이 굳이 스시 테스트를 날린다던가 남자들이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월한 유전자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한 유전자가 우월한 유전자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남자들이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 뭐냐면 경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번식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경쟁을 해요. 이걸 서열 문화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끊임없이 경쟁을 해요. 왜 하는지도 몰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싸우고 짱을 뽑아. 어렸을 때는 주먹으로 짱을 뽑고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 환경에 따라서 경쟁을 해서 더 우월한 유전자를 뽑아내는 행동을 해요. 직업, 돈, 권력 이런 걸로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게 남자다. 그래서 남자들의 인생은 투쟁의 역사다. 되게 불행한 게 여자들을 뭐 정서적으로 보살펴주고 해야 된다는 걸 배움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왜냐면 본능적으로 남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좀 더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거야. 결혼한 남자들이 그게 더 세집니다. 추성훈도 그런 행동하죠. 결혼하면은 남자들이 가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경쟁을 더 해요. 왜? 할 게 없어.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끊임없이 더 경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맨날 바가지를 긁죠. 엄마들이 항상 그랬을 거야. 뭐 누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더 벌어오라고 했냐,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애들이나 돌보지 왜 밖에 자꾸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잔소리하는 엄마들을 보셨을 거예요. 남자들은 항상 세상이랑 싸우다 와. 항상 남자들이 기대하는 게 우리 여보 세상과 싸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와. 내가 발 씻겨줄게, 밥 해줄게. 이건 남자들이 원하거든. 근데 여자들은 그러고 싶어? 여자들은 혼자 남겨져 있는 게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남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취미생활하고 뭐하고 자기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접대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여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자들 문화에서는 서열 문화라는 게 없어요. 남자들은 계속 그 끊임없이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권력욕이라는 게 있어요. 권력욕, 레벨 올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네들이 힘들어하면서도 계속하고 근데 자기가 막 경쟁에서 살아나가지고 짱이 되면 여자들이 자기를 얻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확고해졌어. 사회층, 자본주의의 상단에 있는 끊임없이 경쟁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뭐 의사 그런 사람들이 서열에서 우두머리라고 생각해서 걔네들하고 결혼한 거란 말이지. 그랬더니 어때? 불행한 거야.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을 바꾸려고 해도 이거 고칠 수가 없다. 끊임없이 그렇게 산다.
그 추소문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계속 유튜브 해가지고 인기 끌고 막 그런 행동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하거든. 왜냐면 자기가 무가치하게 보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동기부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비혼주의자들끼리 만나도 결혼 얘기가 꼭 나와. 왜? 삶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하거든, 인간들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처먹고 똥을 싸고 살아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 학교에서 선생님은 오히려 하지 말라 그래. 경제하지 마라. 남자들은 열성 유전자를 도태시키려는 본능도 있어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걔네들을 죽여버리려 그래. 동물들이 그런 본능이 있어요. 원시시대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시대는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능으로만 남아있다. 자꾸 열성 유전자가 보이면 걔네들을 짓밟고 싶은 생각이 되게 크지만 그 본능을 억제해야 된다고 도덕적으로 참는 일들이죠. 여자들이 또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여자들을 그렇게 또 대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남자들은 같은 동성끼리만 경쟁을 하지 여성은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자들의 번식 본능은 그 파벌 문화,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다니려고 하는 행동. 근데 이제 번식 본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자들은 슈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랑 달라요. 요즘에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계속 선택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여자들도 자기가 리드하기보다는 리드를 당하기를 더 선호하고 선택을 받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받으면 무조건 아싸가울이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자기가 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정직하게 나를 속여먹지 않는지 생각해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성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 섹스하려고 하는데 여자도 내가 이 남자에게 함부로 성을 줘도 좋을지 이 남자들이 나를 쉽게 생각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쉿이 뭐냐면 젠장 이 사람이 쓰레기 같은 놈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제대로 된 남자인지 나를 감당해줄 수 있는 남자인지를 가려내고 싶어하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이런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자들 스스로도 자기가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 자기가 원래 평소 때는 술을 안 먹어요. 근데 남자친구랑 사귀었다 하면 얘가 객갈라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흥청망청 행동했을 때 얘가 나를 어떻게 트리트하는지를 보는 거야. 실수했을 때 남자애가 나를 버리고 가면 막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쫓아가고 그걸 또 허용을 해주면 허용해줬다고 걔를 차고 내가 미친 여잔가? 라고 생각을 하더라 이거야. 여자애들이.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진짜 이거 가지고 심리치료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거 심리치료 받을 영역 아닙니다. 여자들 원래 기본적인 행동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여성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관심을 끌어당기려는 행동을 해. 몇 시간이나 걸려서 외출 준비를 하고 큰 돈을 들여서 머리를 자르고 미용 잡지를 읽고 외모에 엄청나게 큰 신경을 쓰죠. 자기가 누군가에게 예쁜 코스로 보여서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 다가오면 어떻게 해? 슈 테스트를 날려서 그 사람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의 본능은 딱 두 가지다. 관심을 끌어당겨서 슈 테스트를 갈겨서 그 남자가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해줄 수 있고 잘 챙겨줄 수 있는지를 가려내고 싶어요. 부정적인 테스트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슈 테스트를 가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야 너 나 버릴 거지 뭐 이렇게 하면 미친 여자잖아. 관심이 있는 남자에게만 그걸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남자들이 나를 쫓아다니게 만들고 싶어하는 게 1번입니다. 내가 가치 높고 외모적으로 쭉방해야지 남자들이 입맛 다시면서 와가지고 한번 놀아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한테 해가지고 존나 차갑게 대해보고 얘가 계속 의지를 갖고 오는 거 보니까 진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슈 테스트를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스러운 행동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쫙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론적으로 못 배우면은 미친년인 줄 알아요. 자기가 내가 왜 남자들이 마음에 들어서 오면은 다 차고 또 관심 없어 하는 애한테는 존나 쫓아다녀가지고 관심 주세요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걔네들이 관심 가지면 또 차가워지고 미친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시각으로만 봤을 때는 미친년이야. 어장치는 년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어장 본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게 여자다.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어장 관리녀가 뭐 나쁜 얘기도 아니고 어장 관리 쳐도 돼. 어차피 어장 칠 거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해. 도덕적인 여자가 되지 말고 본능적인 여자가 돼. 여러분도 원하는 거래요. 그래야지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거야. 남자들은 이런 여성들의 행동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올바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행동들 여자들의 슈 테스트를 남자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숙한 남자, 자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봐주라는 게 아니야. 나쁜 행동에 나쁜 먹이를 줄 수도 있어야 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무조건 그 여자들의 거절을 다
받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투덜거리는 정도는 무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자들을 아주 심각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매력이 필요하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시 테스트를 받았을 때 크게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여자들이 뭐 이러든 저러든 자기가 뜻하는 바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무엇인가 원하는 바도 없고 뜻하는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든 말든 내가 데이트 진행시키고 하고, 얘가 태도가 안 좋으면 다음부터 연락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여자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면 걔가 나중에 와가지고 오빠 화났자요? 뭐 그러겠지. 기분은 개잡치게 해놓고서 나중에 와가지고 뭐 화 풀어주느라고 뭐 그런 여자들의 행동들을 볼 수 있는데, 다들 그렇다. 그렇게 사는 거다. 여자들 말 하나하나에 너무 귀담아 듣고 그걸 들어주려고 하면 여자들이 버릇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년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약간 무시하면 더 좋아해요. 왜냐면 여자들도 감정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다 받아주게 되면 자기도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애처럼 행동했을 때 그래? 좀 쉬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 쉬기 싫단 말이야 난리치면은 약간 무시해주고 뭐 이러면서 부정적인 행동에는 부정적으로 대응해주고 컨트롤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자들이 존중할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잘 다스려줬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굉장히 커요. 이런 얘기하면은 뭐 사회적으로 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그러고 싶어요. 자기네들이 리드하고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싶은 여자들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자기를 그냥 좀 부족하게 대하고 귀여워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 예, 여신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불편해. 불안전할 때도 있고 뭐 말이 틀릴 때도 있고, 그런데 다 여자들이 말을 해가지고 선택하고 다 책임지는 건 여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원하는 일은 아니다. 자, 마이쭈님 질문 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나에게 호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기 위한 비언어적인 행동이 뭐가 있나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없어. 사람들마다 다 달라. 이런 거를 하면 자기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만 계속 지켜보면은 뭐 일이 해결됩니까? 본인 멘탈만 안 좋은 털리는 거지. 남자도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남자도 눈치 보고 있으면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럼 마이쭈님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참 잘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없어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지. 만나면은 뭐 걔랑 결혼해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그 여자에게만 호감을 느낄까 내가? 나는 그거 장담 못합니다. 전 그런 거짓말 못해요. 저는 어떤 여자가 좋죠? 그 여자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떠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장기 연애를 해야 되거든. 내가 더 감정이 크는 대로 움직이면 평생을 갖다가 이 여자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 무슨 메뚜기처럼 이렇게 펄떡거리면서 살면 행복합니까? 사람이라는 게 뇌가 있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서 가정을 꾸려서 애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든가 뭔가 목적한 바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프레임에서 얘기하는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야. 자기 스스로 솔직한 감정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여자가 최고야? 그거는 위선이에요. 최고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좋아할 만한 여자들은 많아. 그게 메타프레임 1번이에요. 이 여자 말고도 내가 세상에 좋아할 만한 여자가 세상에 깔렸어. 다만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어떤 걸 누렸을 때 행복할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방어적인 느낌이고 사적으로 만난 분이 아니라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마이쭈님도 방어적이잖아요. 글쎄, 서로 눈치만 보다가 썸 깨진 것 같다가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다만 접근할 때 그 남자만 최고라고 접근하지 마세요. 호감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명 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문제 아니니까 여러 명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사귀려면은 방법도 또 정해져 있잖아요. 차근차근히 친해져 가면서 이제 관계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